자,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온라인 강좌입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388페이지 7.4 함수의 활용, 함수에 대한 실습, 그 실습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7-1 실습 7-1 메뉴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6가지의 메뉴가 나타나는 그러한 화면을 만들어 보자, 메뉴 화면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다루었습니다. 어디서 다뤘냐면요, 교재 286페이지입니다. 교재 28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 오픈해서 과거에 했었던 286페이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장했던 장소에 가셔서 286페이지 P286이 있겠죠? 자, 선택해서 열기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 과거에 이러한 내용을 다루었었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도록 하죠. 자, 과거에 우리는 함수로 만들지 않고요, 그러니까 메인 프로그램 상태에서의 작성이었습니다. 자, 메뉴가 2가지가 좀 추가가 되었죠. 그러니까 메뉴를 2개를 좀 더 추가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 else if 메뉴 넘버 5가 추가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등급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else if 메뉴 넘버가 6이면 프린트 합격 유무 확인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겠고, 역시 메뉴 쪽에서도 복사를 할까요? 그래서 5와 6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등급 확인, 그 다음에 6은 합격 유무 확인 다 붙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행시켜 보시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1, 2, 3, 4, 5, 6 입력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해당 메뉴가 정상적으로 잘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0 누르면 종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완성되어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보시면 1, 2, 3, 4, 5 아이고, 너무 빨리 했네요. 죄송합니다. 1, 2, 3, 4, 5 자, 존재하지 않는 번호인 이런 번호를 입력하면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엔터를 쳤을 경우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류를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오류가 발생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이죠. 엔터를 치게 되면 인풋에 의해서 입력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int 정수형으로 바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 전 시간에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int를 체결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int를 제거를 해주고, 자, 그렇다면 if 입력받은 그 메뉴 넘버가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무것도 없다면 잘못 입력하셨습니다가 되겠죠. 잘못 입력. 자, 그렇다면 메뉴 넘버를
존재하지 않는 번호인 뭐 99 같은 경우 존재하지 않는 번호이죠. 99를 입력하게 되면 밑에 있는 이 if문에 의해서 조건을 맞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else 문을 만나서. 그래서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라고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else 그렇지 않다면 메뉴 넘버에다가 엔터가 아니라는 얘기죠. 엔터가 아니니까 어떤 숫자를 입력했을 것이고 숫자를 입력했다면 그것이 0부터 6 사이의 숫자이면 해당하는 게 동작하면 되겠고 그 외의 숫자이면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라고 될 테니까 이제 비로소 숫자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면 완성이 된 거죠. 자, 실행시켜 보시면 자, 1번, 2번 자, 생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6번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99 존재하지 않는 번호 엔터. 자,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0을 누르면 종료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인지라 실수로 당연히 메뉴 번호는 숫자이니까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실수로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겠죠. 내가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갑자기 내 팔을 툭 쳐서 이렇게 문자가 입력됐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잘못해서 엔터를 쳤다.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또 에러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치명적인 에러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프로그램이 동작되다가 중간에 멈춘 겁니다. 중간에 종료돼 버린 겁니다. 그럼 이 전 과정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0명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다가 중간에 옆 사람이 툭 쳐가지고 입력을 했더니 글자가 입력됐고 엔터가 쳐졌다. 그러면 30명까지 입력한 내용들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30명 다시 입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프로그램은 절대로 중간에 종료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설령 사람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실수입니다 하고 다시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입력했을 경우에 다시 입력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에다가 else if 메뉴 넘버가 문자냐 문자냐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is numeric이냐 이렇게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냐 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숫자라면 그거는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 동작을 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문자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메뉴 번호로 생각을 해서 99를 닫으면 되겠죠. 그래서 is numeric이면 숫자로 바꾸고 바로 요 문장을 적용해 주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99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드가 복잡해지니까요. 이것을 반대로 낫을 취해서 거꾸로요. 낫을 취하고 메뉴 넘버를 99 이렇게 반대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해도 해결이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가 is numeric을 사용을 했는데요. 숫자냐 라고 물은 것이죠. 근데 문자냐 라고 묻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is alpha입니다. is alpha라는 명령을 써서 그 문자이면 그러면 99를 해줘라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낮추지 않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것은 is alpha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알파벳이 아닌 경우는 숫자도 있지만 특수문자도 알파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수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이 돼서 알파벳이 아니고 거짓이 돼서 그것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 이외의 모든 문자, 그게 한글이 됐던 특수문자가 됐건 뭐 하물며 중국어가 됐던 그 모든 것은 다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야 되는 거죠.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is numeric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s numeric, is 알파가 아니라 is numeric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 보시도록 하죠. 자, 실행을 시켜 보시면 보는 바와 같이 1. 자,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스페링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is numeric이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is numeric.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자, 1, 2, 3, 4, 5, 6 해서 해당하는 메뉴가 정상적으로 다 잘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메뉴 번호를 입력하면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자, 실수로 문자를 입력했다. 뭐 특수문자도 마찬가지고요.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론 한글을 입력해도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0을 입력해서 종료해 보시도록 하죠. 자,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메뉴의 구성이 완성이 된 거고요. 이것을 결국은 함수화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함수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잠시 빠뜨렸네요. 자, 여기서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엔터를 쳤을 경우, 즉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99입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메뉴 번호가 적용돼서 잘못 입력하셨습니다가 수행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이것은 is numeric이 아니겠죠. is numeric이 아니겠죠.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요 문장이 필요 없다. 즉 요 빈 글자도 여기에 해당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럼 함수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자, 옆에 강의록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쪽이 함수이고요. 초이스 메뉴라는 함수이고 이쪽은 주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 함수 쪽에서 해야 할 일은 화면에다가 메뉴를 표시를 하고 키보드로 메뉴 번호를 입력받은 다음 그 메뉴 번호가 숫자인지 아닌지 정상적인 메뉴 번호에 해당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당 메뉴 번호를 반환하는 것까지가 함수가 해야 할 일이고요.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그 메뉴를 호출한 다음에 함수 초이스 메뉴를 호출한 다음에 그 호출한 것에서 받은 메뉴 번호가 해당하는 어떤 번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메시지를 출력한다. 바로 요 문장인 것이죠. 요 문장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을 함수화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함수화하자. 자, 그럼 이 두 줄은 필요 없어서 제거를 하고요. 자, 저장부터 하도록 하죠. 파일에 save as. 자, 실습 7-1이니까요. SIL 7 언더라인 1 저장하도록 하죠. 7 언더라인 1. 자, 저장했습니다. 저장을 일찍 했어야 되는데 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메뉴 함수,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메인 프로그램, 메뉴 함수 프로그램이라고 좀 기술을 해 놓도록 하죠. 자, 메뉴 함수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반드시 def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def. 그리고 여기다가 함수명을 기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명을 뭘로 하기로 했습니까? 초이스 메뉴로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초이스 메뉴. 점점 쓰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초이스 메뉴로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이 가로 안에 집어넣어야 될 것은 인수인데요. 바로 인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메인 프로그램에서 함수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내용. 함수 쪽으로 전달해주는 내용. 바로 이 전달해주는 내용을 인수라고 하고, 이때 여기에 전달해야 될 내용이 몇 개냐? 만약에 3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3개에 해당하는 변수를 A, B, C 이렇게 3개를 주면 되는 거고, 주는 것이 뭐 10개다. 그러면 여기다가 A, B, C, D, E, F, G 해가지고 10개를 쭉 나열해 주면 됩니다. 이때 써야 되는 변수명은 역시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 변수명 규칙에 맞춰서요. 이때 주 프로그램 쪽에서 전달해야 될 내용이 X, Y, Z이라고 하는 3개의 그릇 안에 있는 것을 전달하려고 한다. 그러면 함수 쪽에서도 역시 X, Y, Z로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내는 측에서, 주 메뉴 측에서는 X, Y, Z라는 그릇을 사용했는데, 받는 측인 초이스 메뉴 함수 쪽에서는 A, B, C로 받겠다. 상관없습니다. 변수의 그릇은 서로 다른 이름의 그릇을 사용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메뉴 프로그램에서는 주 프로그램에서 초이스 메뉴 함수로 전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 그래 놓고 이제 함수를 완성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함수를 완성하려고 하는데 함수에서 해야 할 일은 먼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메뉴를 화면에 출력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기술해 주면 되는 것이죠. 기술해 주니까 복사를 하도록 하죠. 자, 복사를 해서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바로 뭡니까? 키보드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그 키보드를 입력받은 것이 숫자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고 처리하는 것까지이죠. 바로 그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키보드로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건지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적절한 처리를 해주는 것까지인 것이죠. 바로 이것도 역시 이쪽에다가 함수 쪽으로 옮겨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쪽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함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함수에 해야 할 일이 완성이 된 겁니다. 바로 아까 전에 메인 프로그램에서 했던 일을 함수 쪽에다가 전달해 준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반대로 함수 쪽에서 메인으로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메뉴 번호입니다. 메뉴 번호를 줘야 합니다. 즉, 함수 쪽에서 입력받은 그 번호, 메뉴 번호를 메인으로 전달해줘서 그 메인 번호가 뭔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기능을 쭈루루룩 수행한다. 바로 그것이 리턴입니다. 반환해라, 이런 얘기죠. 뭘 반환합니까? 메뉴 번호를 반환하죠. 메뉴 번호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들어있죠. 메뉴 넘버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메뉴 넘버를 반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이스 메뉴의 완성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서 해줘야 할 일은 바로 이 메뉴 함수라고 하는 애를 호출하는 것만 해주면 되시는 겁니다. 바로 호출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함수를 호출해주면 되는 겁니다. 메뉴 초이스 메뉴 이렇게만 해주면 호출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메인 프로그램에서 함수 쪽으로 전달할 내용이 없으니까 역시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함수 측에서 메인 메뉴로 전달해서 돌려주는 내용이 있죠? 돌려주는 내용. 그 돌려주는 내용이 메뉴 넘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뉴 넘버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호출이 돼서 갔다 오면 요 안에 메뉴 넘버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초이스 메뉴 가로 열고 가로 닫고라는 그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그릇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초이스 메뉴라는 애가 수행되고 난 그 결과, 리턴한 이 값이 여기 들어있다. 이 그릇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메인 프로그램 측에서의 그릇에다가 담아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이 수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수식 결과를 담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담을 그릇이 필요해요. 바로 그 그릇으로 메뉴
넘버라고 하는 것으로 담는 것이죠. 그러면 요 함수에 의해서 수행된 결과가 요 메뉴 넘버라는 그릇 안에 담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메뉴 넘버라는 이름의 그릇을 사용한 이유는 지금 이 밑에 그 메뉴 넘버가 0이면 종료하고 1이면 합계, 2면 평균. 바로 이 부문에서 우리가 메뉴 넘버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메뉴 넘버로 받아야 됐던 것이죠. 야, 나 여기서 나 이렇게 안 받고 메뉴 NO로 받을래.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함수 측에서 메뉴 넘버라는 그릇으로 전달을 했으니 메인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한 이름의 메뉴 넘버라는 그릇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 하물며 이거 A로 바꿔달래 해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 대신에 이 부분을 전부 A로 바꿔줘야 되겠죠. 전부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이죠? 어렵지 않죠? 메뉴 넘버로 받아준다. 역시 반대로 여기서 나 A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그 A라는 이름의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거냐? return A 했다. 여기는 메뉴 넘버로 받겠다. 전혀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변수명을 똑같이 썼다 뿐이지 이 함수 측에서의 메뉴 넘버라는 이름의 그릇하고 메인 프로그램 쪽에서의 메뉴 넘버라는 이 그릇은 전혀 별개의 그릇입니다. 별개의 그릇. 그래서 이름만 동일할 뿐이지 전혀 다른 그릇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종종 헷갈리니까 동일한 이름을 사용했던 것 뿐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동일한 이름을 사용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메뉴 넘버라는 변수를 내가 지금 쓰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메뉴 넘버가 여기에 있던 메뉴 넘버인지 메인 프로그램에 있는 메뉴 넘버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함수 하나에 메인 프로그램 하나이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제 뒤로 가면은 함수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함수가 되게 많아지면 여러 개의 함수에서 막 변수명을 똑같이 쓰다 보면 이 변수가 이 함수에서 사용했던 변수인지 저 함수에서 사용했던 변수인지 아니면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그릇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변수명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죠. 조금 불편하지만 변수명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완성이 됐으니까 실행을 시켜보시도록 하죠.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1, 2, 3, 4, 5, 6 존재하지 않는 번호 999, 9999 또는 문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숫자가 적된 자, 그냥 엔터. 자,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0 하고 엔터를 치면 종료하는 것까지 전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실습 7-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해당하는 거 다 완성을 했고요. 이제 7-2, 전체 합계와 평균 구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여기 합계에 대한 메뉴하고 평균에 대한 메뉴, 이 두 개의 메뉴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로 합계를 구합니다, 평균 점수를 구합니다 라고 나왔던 거 대신에 진짜 합계를 구하고 진짜 평균을 구해서 그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함수, 이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바로 실습 7-2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의록에서는 토탈 썸, 토탈 AVG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재 보시면 스코어 썸, 스코어 AVG입니다. 함수 이름이 조금 강의록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냥 스코어 썸, 스코어 AVG죠. 강의록에 이게 좀 입력이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을 꼭 하도록 하죠. 저장을 실습 7-1로 저장을 되어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실습 7-2 해서 요 내용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거니까 또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다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의 합계와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국어 점수와의 합계 평균을 구하면 국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가 실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수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10개의 점수도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10명의 점수 입력받기라는 것이 있었죠.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입력을 받는 함수를 만들어서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매번 이제 점수를 입력하면 이제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니까 일단 점수가 입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입력해서 집어넣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입력하시면 바로 메인 프로그램 다음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주석이니까 입력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이걸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얼른 입력해 주신 다음에 영상을 다시 플레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합계와 평균 함수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92페이지 실습 7-10 합계와 평균 구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명의 국어 점수, 다음과 같이 10명의 국어 점수, 그 다음에 10명의 수학 점수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국어 점수에 대한 합계, 수학 점수에 대한 합계, 그리고 국어 점수에 대한 평균과 수학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함수, 합계 구하는 함수, KOR sum, 이거 잘못된 부분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 sum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sum score라는 함수, 그 다음에 score avg, score sum, 죄송합니다. score sum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score avg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보자.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합계를 구하는 과정,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해왔습니다. 바로 교재 전 시간에요. 그 전 시간에 바로 뭐냐면 실습 6-13 실습 6-13에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합계 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평균 구하는 부분이 있죠. 실질적으로 항상 뭐였습니까? 1부터 n까지 합구하는 프로그램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합계를 구하는 루틴, 여기가 평균을 구하는 루틴이고, 바로 이 합계를 구하는 이 루틴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고요. 여기 합계를 구하는 여기 평균의 내용이 들어있네요. 이거 필요 없는 내용이네요. 요 부분이 바로 요것이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 그 다음에 수학 점수, 그 다음에 국어 점수에 대한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스코어 썸이라고 하는 함수한테 호출을 하는 거죠. 이때 국어 점수 10개의 점수를 주면서 야, 이 10개의 점수 갖고 네가 즉 스코어 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국어 점수 10개를 주면서 야, 이거 네가 좀 다 더해서 나한테 알려줘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 전달한 10개의 점수를 쭉 합해서 그 결과인 합계를 썸을 리턴해서 되돌려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과정으로는 수학 점수 10개를 갖다가 주면서 다 더해줘 하니까 수학 점수 다 더해가지고
전달해 준 것이죠. 그러고 나서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출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국어 점수 10개의 점수를 주면서 스코어 average라는 함수 친구한테 전달해 주면서 10개의 점수를 전달해 주면서 평균 좀 구해줘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 값을 다시 되돌려주고 다시 수학 점수 10개를 가지고 이 친구한테 전달해 주면서 이제 이것도 평균 구해줘 했더니 이 친구가 또 평균 구해서 전달해 주고 이러한 과정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NS 차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과정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표현을 하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리스트를 준비를 한 후 그것을 호출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 과정을 거쳐서 합계를 구하고 그 합계를 돌려준다. 다시 또 수학 점수에 대해서 호출을 하면 다시 또 계산을 한 후 돌려준다. 다 이제 수학 점수, 국어 점수, 수학 점수 합계를 출력한 후 이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이라는 친구를 또 호출한 거죠. 10개를 주면서 평균을 호출하면 이 친구가 구해서 전달해주고 또다시 수학 점수 10개를 주면 다시 또 이 친구가 구해서 전달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출력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해보자 라는 것이죠. 이때 함수는 sum score라는 함수, 그 다음에 score sum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score average라는 함수를 작성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인수가 있습니다. 합계를 구하는 친구와 평균을 구하는 친구는 뭐가 있어야지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으로부터 10명의 국어 점수를 받아서 합계를 구하고 10명의 국어 점수를 받아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메인과 평균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갖죠? 10명의 점수, 국어 점수, 수학 점수 10명의 점수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점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new list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리스트 그릇입니다. 그릇의 이름이 뭐가 됐든 상관없죠. 그릇의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리스트라는 이름의 그릇을 사용했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A라고 하든 B라고 하든 상관없겠습니다. 하여튼 10명의 점수가 담긴 그릇이 되겠죠. 그 그릇을 준비해서 그거 갖고 합계를 구한 후 최종적인 합계 썸 합계를 되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역시 메인과 펑션 사이에 자 함수를 sum 함수를 메뉴 함수, 초이스 메뉴 함수 뒤에다가 기술할 것인지 앞에다가 기술할 것인지 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순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기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요.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스코어 썸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스코어 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보자. 스코어 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보자. 자, 이때 스코어 썸이라는 함수는 뭐 해야 됩니까? 10명의 점수가 담겨져 있는 바로 이 그릇이죠. KOR 스코어라는 그릇 또는 매스 스코어라는 그릇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그때 전달받을 그릇으로 뭘로 할 건지는 나 A로 할래, 또 B로 할래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릇의 이름이 뭐가 됐든 상관없잖아요. 단지 전달을 받으면서 이 A라는 그릇이 이러한 정보가 담기게 되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호출이 되면서 이 내용이 이 A 그릇에 딱 담기면서 당연히 이 A 그릇은 리스트 그릇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왕이면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new list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실질적인 합계를 구하는 과정을 기술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10명의 점수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는 루틴. 그게 바로 뭡니까? 요거죠. 여기죠. 요거. 바로 성적.py라고 했던 그죠? 실습 6-13에서 했던 바로 이 성적.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 S점수라고 하는 이 그릇에 10명의 점수가 들어있었던 거죠. N명의 점수죠. 여기서는 N명의 점수가 들어있어서 그 N명의 점수를 하나씩 가져와서 썸이란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그 썸이란 것을 출력했다. 바로 이 내용이죠. 그죠? 바로 요거랑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내용을 복사해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똑같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예 복사를 해왔습니다. 복사를. 자, 그러면 줄간격이 맞아야, 그 들여쓰기 규칙이 맞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um equal 0 해놓고 for i는 S 점수. S 점수가 아니죠. 여기서는 S 점수였지만 여기는 어디입니다. new list로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new list가 돼야겠죠. new list 안에 있는 그릇 안에 있는 첫 번째 거 가져오고 두 번째 거 가져오고 세 번째 거 가져와서 sum이라는 그릇에 누적한 것이죠. 누적 변수이니까 반드시 초기화 값으로 줘야 한다. 누적 변수는 초기 값을 줘야 된다. 라고 했죠. 자, 그런 후 이제 합계가 다 구해졌습니다. 다 구해졌으면 바로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나를 호출한 친구한테 뭘 전달해 주면 됩니까? 전달을 해줘야죠. 그 결과값을 전달해줘요. 그 전달값은 바로 어디 들어있습니까? sum에 들어있겠죠. sum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sum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합계 구하는 루틴 전부 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또 구해볼까요? 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square average. 자, 역시 얘도 new list로 하겠습니다. 뭐 b라는 이름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B로 한번 해볼까요? B. 자, 근데 가능하면 변수의 이름을 무의미한 A, B, C 이런 거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변수를 해줘야지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아, 이거 뭐 어떤 변수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은 B로 한번 해보고 다시 나중에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평균은 합계를 구해서 그 인원수로 나누면 되는 것이죠.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합계라고 하는 것이 이 sum 안에 들어있지 않느냐. 이 sum 안에 들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sum을 인원수로 나누면 된다. 그 인원수는 결국 B라는 이 리스트 그릇, 이 그릇의 항목의 개수겠죠? 그러니까 len B. 이렇게 해주면 평균이 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러가 떨어지게 됩니다. 에러가. 왜냐하면 이 sum이라는 이 그릇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sum이라는 그릇은 그 위에 있는 합계를 구하는 이 함수 안에서만 존재하지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sum이라는 그릇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sum을 합계를 구하고 나서 그것을 인원수로 나누면 평균이 구해지니까 그럼 합계 구한 다음에 나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합계를 구하는 루틴은 얘랑 동일하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될 텐데 여기가 B가 돼야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가 B가 돼서 합계를 구했고 이제 그 합계를 평균 인원수로 나누어서 avg라는 함수에다가 그릇에다 담은 후에 자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 avg 해주면 평균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평균이 구해지게. 자,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호출 부분을 완성해 보도록 하죠. 자, 호출 부분, 합계를 구하는 부분이 되겠죠? 합계를 구하는 부분. 자, 전체 합계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석으로 막아버리겠습니다. 주석으로 막아버리고요. 자, result KOL이라는 그릇 안에다가 자, square sum, square sum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것이죠. 함수를 호출하는데 뭘 주면서 호출해야 됩니까? 바로 국어 점수인 얘를 주면서 이 그릇을 주면서 야 이거 갖고 네가 더해줘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KOR 스코어겠죠. 자, 그러면 KOR 스코어라는 그릇이 바로 얘한테 전달되면서 요로 가게 됩니다. 요로. 그래서 KOR 스코어 들어있는 이 10개의 점수가 담겨져 있는 요 그릇을 스코어 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뉴 리스트라는 이름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KOR 스코어에 있는 점수를 new list라고 하는 그릇에다 이렇게 부어주는 겁니다. 복사를 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사를. 그래서 KOR 스코어하고 new list라는 그릇은 전혀 별개의 그릇입니다. 별개의 그릇. 그래서 KOR 스코어에 들어있는 그릇을 여기다 부어주고 KOR 스코어에는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new list라는 이름의 그릇을 이용해서 쭉 계산을 해서 합계를 구하겠죠. 합계를 구한 후 그 합계를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sum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결국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result KOR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result KOR에는 이 KOR 스코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의 합계가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내용이 똑같으니까요.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수학 점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매스 스코어 그리고 매스 스코어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내용을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국어 점수 합계 퍼센테이지 D 한 2칸 정도 띄고요. 수학 점수 합계 퍼센테이지 D 퍼센테이지 리절트 국어 점수 리절트 수학 점수 매스 연가로가 2개니까 닫은 가로도 2개여야 되겠죠. 2개겠죠? 자, 맞춰주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위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아이고, 어디서 신텍스 에러가 났나요? 여기 갑자기 L자가 들어갔네요. 자, 실행이 다음과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눌렀더니 국어 점수 745점, 수학 점수 758점. 정상적으로 잘 구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죠. 평균을. 자, 평균은 자, 여기다가 이제 평균을 함수는 완성을 했으니까 평균을 호출하는 부분을 해주면 되겠죠? 뭐 평균도 내용이 유사하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호출하는 애가 매스가 되는 거죠. 아니, 매스가 아니라 AVG. 죄송합니다. AVG. 여기도 AVG. 자, 이렇게 해주고 국어 점수 여기는 평균으로 바꿔야겠죠. 평균. 여기는 수학 점수 평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했던 성적이라고 했던 그거랑 다를 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요 부분을 요 각각의 요 부분들을 합계 구하는 부분, 평균 구하는 부분, 최대값 구하는 부분, 최저값 구하는 부분 이거를 띄어내서 함수화 시켰다라는 이야기만 그러한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이렇게 함수화 시킨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왜 효율적인지는 이제 곧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평균까지 다 구했을까? 실행시켜서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자, 1 누르면 국어 점수, 수학 점수 합계 나왔고 2 누르면 아이고 또 실수 오류가 있었네요. 오류를 한번 찾아보면 50이라네 요 부분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연관된 요 부분 여기가 갑자기 왜 BT가 됐나요? BT B인데 T가 왜 붙었나요? 여기 B죠, B. 그래서 다시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2번 다시 2 임박하고 엔터 쳤더니 자, 정상적으로
합계가 745점, 758점인데 10명이니까 74점, 75점이라고 나왔네요. 아, 요것도 실수했네요. 평균은 소수점 이하 자리가 있으니까 실수이니까 F로 줘야 되겠죠? F로.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류들을 발견해서 고쳐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수점으로 출력하다 보니까 자릿수를 정하기 위해서 자, 4.1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4.1로 하겠습니다. 자, 이 4.1이 무슨 뜻이에요? 총 글자 수를 4자리 글자로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간 4개를 준비해 놓고 그 공간 4개에다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도록 출력하겠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점수가 50.1이다. 그러면 한 칸 비우고 50.1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같은 이유로 여기도 3을 넣어주게 되면 3자리 공간을 준비한 후 거기다가 출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점이라면 앞에 빈칸 하나, 그 다음에 94 이렇게 나오게 출력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결과값이 1점이다. 마지막 학생의 점수가 1점이다. 그러면 2칸 비우고 세 번째 칸에다가 1을 출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쭉 줄 맞춰서 출력하고자 할 때 이렇게 자리를 지정해주면 보기가 좋게 출력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1번, 2번 출력해주면 소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되어져서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요 자릿수는 3으로 할 건지 4로 할 건지 하는 이 내용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딱히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절한 숫자 값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네, 최대 점수가 100점이니까요. 100점의 경우 100.1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수점을 빼고 총 자릿수가 4자리니까 4자리로 한 거고요. 100점이니까 3자리잖아요. 그래서 3으로 해준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평균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 요거랑 같은 거죠. 요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는 함수가 함수를 호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바로 스코어 썸이라는 함수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 제거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니까 주석으로 바꿔 놓고요. 자, 이 부분은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신에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sum equal score sum b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 세 줄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일부에서 나누기 len b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sum이라는 것에다 담지 말고 그냥 바로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남겨놨어야 되네요. 그래서 원래는 return sum 이렇게 return sum 전에 평균부터 구해야 되죠. 실수해서 주석을 좀 잘못 달았네요. 그래서 avg equal sum len p 해주고 여기를 sum이 아니라 avg죠. 자, 바로 요 내용을 이렇게 한 줄로 해결할 수 있다. 함수가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함수가 다시 sum 함수를 호출을 해서 sum 값을 구한 후 그것을 인원수로 나누어서 그 값을 리턴해 버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확인을 해볼까요? 1번, 2번.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지워버리면 이제 깔끔해 보이겠죠. 지우셔도 좋겠습니다. 자, 단지 이제 이렇게 B로 해놓으면 헷갈리니까요. 원래의 상태인 new 리스트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가서 new list, 여기도 new list.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요. new list, new list. 자, 통일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통일시켜 놓는 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봤을 때도 혼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평균 함수는 훨씬 더 간략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뭐 튜플로 전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7.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96페이지 7습 7-3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기입니다. 자, 함수 이름은 하이스코어, 로스코어로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수로는 10명의 국어점수, 수학점수, 10명의 국어점수, 수학점수가 될 것이고, 최대값은 정수형, 최대값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 정수형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바로 그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앞에서 다루었던 이 성적이라는 것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최고 점수를 구하는 부분, 최저 점수를 구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함수화 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최고값을 구하는 부분, 최저값을 구하는 부분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빠르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최대값을 구하고 어떻게 최소값을 구하는지 이미 설명된 내용이고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는 것 대신에 최대값 구하는 함수, 최소값 구하는 함수,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같이 참고를 하면서 보도록 하죠. 자, 요 부분을 함수화시키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메인과 함수 사이에서 이제 define, 자, 하이스코어, 로스코어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하이스코어라는 함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하이스코어는 가장 최고값을 구하는 함수인데 뭐가 있어야지 최고값을 구하죠. 바로 메인으로부터 뭘 받아요? 10명의 국어 점수를 받겠죠. 자, 그걸 받을 테니까 그걸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new list. 아까도 얘기했죠. 꼭 new list여야 되는 거 아니다.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바로 뭡니까? 해야 할 일이 결국 이 일인 거죠. 바로 요 일입니다. 요 일을 하고 나면 maxNO라고 하는 그릇 안에 최대값이 들어있게 되죠.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똑같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자, 줄 맞춰야 되니까는요. 들여쓰기 줄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 내용이 그대로 가려면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따라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return, 자, 뭘 넘겨줘야 돼요? return maxNO를 넘겨줘야겠죠. maxNO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아주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최저를 구하는 low score, new list 동일해야 될 거고, 이번에는 뭡니까? 최저값을 구하는 함수를 하는 거니까 이게 최저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들여쓰기 줄을 맞춰야 되겠죠? 들여쓰기 맞춰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뭘 리턴합니까? return min NO를 리턴하면 되겠죠.
min n를 리턴하면 되겠죠. 가장 최저값이 들어있는, 최소값이 들어있는 min n를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완성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완성하면 되겠죠.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주석이 왜 빠졌나요? 주석을 달아놓겠습니다. 자, 여기도 주석을 달아놓고, 자, 실제로 최고값을 구하는 애를 호출하면 되겠죠. 자, 그 내용이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하니까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호출해야 되는 애가 바로 하이 스코어 라는 애를 호출하는데 국어 점수를 주면서 야,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찾아줘. 그러는 함수인 거죠. 바로 하이 스코어라는 애는 이 그릇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모르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면 요 안에 있는 것 중 가장 큰 거 찾아주는 애야. 찾아줘. 이렇게만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함수의 특징이다. 자, 여기는 역시 또 하이 스코어 매스 스코어 해주면 될 거고, 국어 점수 최대가. 합계를 카피해 올 걸 그랬네요. 합계가 거의 더 비슷한데 3D 수학 점수 최대값, 그래도 3D 결과는 리절트 코리아에 그대로 들어있을 거고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최저값을 구해야 되겠죠? 최저값. 자, 역시 이거랑 똑같을 테니까요. 거의 흡사할 테니까 복사를 해서 하이 대신에 로우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로우 그리고 여기는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값 수학점수 최소값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서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1번 눌러서 합계, 2번 평균, 3번 아이고 또 오류가 있네요. 어딘가요? 호출을 하고 하이스코어라는 곳에서 여기 S점수가 그대로 써 있나 보네요. S점수가 아니라 뉴 리스트죠.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그쵸? 그쵸? 뉴 리스트로 받아왔으니까 뉴 리스트여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뉴 리스트여야겠네요.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시면, 자, 1번, 2번은 확인이 됐으니까요. 이제 3번. 자, 국어 점수 최대점수는 98점, 99점, 수학은 99점. 자, 여기서 제일 큰 점수가 94점, 여기서 제일 큰 점은 99점. 맞네요. 확인됐죠? 자, 이번에는 4번. 자, 여기 위에서 제일 작은 점수는 20점이 제일 작고, 밑에서 가장 작은 점수는 49가 가장 작은 점수네요. 자, 정상적으로 잘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최고 점수, 최저 점수까지가 구해진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7-3 최고 점수, 최저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7.4를 일단 건너뛰시고요. 7.5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5 실습 7-5 등급 구하기입니다. 뭐 등급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A등급, B등급, C등급 하는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은 B, 70점 이상은 C, 60점 이상이면 D, 그 이하이면 F. 바로 등급 구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등급 구하는 것도 역시 앞에서 우리가 해봤었던 내용이고요. 자, 등급을 구하는 함수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이라는 함수와 그레이드 2라는 함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그레이드 1은 점수 하나를 받아서 그 점수가 A, B, C, D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해서 그 점수 하나에 대한 등급을 전달하는, 그래서 점수를 받아서 한 개의 점수를 받아서 그 점수에 대한 등급을 계산하는 함수가 그레이드 1이고요. 그레이드 2는 10명의 점수를 한꺼번에 다 받아서 그 10명의 점수에 대한 모든 등급을, 10명의 등급을 쭉 한꺼번에 다 계산을 한 후 그 10개의 등급을 한꺼번에 넘겨주는 그러한 함수가 그레이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나씩 등급을 구하는 거를 10번 반복시켜. 이 함수를 10번 반복시킬 거냐, 아니면 함수가 내부적으로 10번 반복할 거냐, 이제 바로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야. 자, 그래서 쭉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함수인데요. 메인 프로그램 쪽에서 반복문이 있는 것이죠. 메인 쪽에서 반복이 있어서 첫 번째 학생의 점수 주고 등급 구하고, 두 번째 학생 점수 주고 등급 구하고, 세 번째 학생 점수 주고 등급 구하고, 그래서 이걸 10번 반복하는 게 되겠습니다. 10번. 반면에 그레이드 2는 10개의 점수를 한꺼번에 주면, 자, 함수 쪽에서 10번 반복하는 거죠. 10번 반복해서 10개의 등급을 한꺼번에 싹 다 구해서 10개의 점수가 담겨져 있는 등급을 한꺼번에 전달해주는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함수인 define, 자, 그레이드 1으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레이드 1 해주고 나서 자, 그레이드 1은 자, 변수명은 뭐 A로 하든 B로 하든 뭐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전달받을 내용이 한 사람의 점수냐, 아니면 10개의 점수가 담겨져 있는 리스트 그릇 한 개냐. 어차피 한 개잖아요. 이때 이 A라는 그릇이 정수형 그릇이냐, 아니면 리스트형 그릇이냐, 바로 그거에 따라서 담겨져 있는 게 한 개냐, 10개냐의 차이가 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A로 받던 뭘로 받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의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왕이면 점수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의 점수가 왔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그 점수가 if 그 점수가 90점보다 크냐, 90점보다 크다면 뭡니까? A죠? 그러니까 그레이드라는 그릇에다가 대문자 A를 담자,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자, else if 그럼 점수가 80점보다 크냐, 그거나 같으냐, 그러면 그레이드 B를 담으면 되겠죠? 자, 많이 봤던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테니까 C, D, F까지. 자, 그래서 C, D, F 해주시면 될 거고, 70, 60. 자, 마지막은 else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해당하는 이 하나의 점수에 대해서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찾아가지고 그레이드 안에다 담았겠죠. 자,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바로 그 그레이드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바로 그 등급을 리턴하면 되는 것이겠죠. 리턴 그레이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이드 1, 한 명의 점수에 대한 등급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등급 구하기에 가서 자, 역시 뭐 주석으로 좀 달아버리고요. 자, 여기다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KOR 스코어라는 그릇, KOR 스코어라는 이 그릇에 10명의 점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의 점수 중 KOR 스코어라는 점수에 첫 번째 학생의 점수를 주면서 그레이드 1이라는 그 함수, 그런 이름의 친구가 있단 말이죠. 그 친구한테 KOR 스코어에 들어있는 첫 번째 점수를 주면서 야, 이거 갖고 등급 좀 구해줘 라고 그 친구한테 주면 그 친구가 알아서 그거는 무슨 등급이야 라고 나한테 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 과정을 KOR
KOR 스코어라고 하는 데에 들어있는 인원수만큼 반복하면 되는 것이죠. 반복하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for 반복을 해야 되겠죠? 반복을 하기 위해서 점수, 이것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KOR 점수 in KOR 스코어. 그러면 KOR 스코어라는 그릇에 첫 번째 안을 가져오고, 두 번째 거 가져오고, 세 번째 가져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그 가져온 것을 바로 뭐 하면 됩니까? 그레이드 1이라는 애한테 주면 되는 거죠. KOR 점수. 이렇게 주면, 그레이드 1이라는 애가 바로 첫 번째 학생의 점수를 가져다가 등급을 구할 겁니다. 등급을 다 구한 후에 그 등급이 뭐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겠죠. 그러면 그 알려준 거를 담아놔야겠죠? 그래서 result KOR 위에서 썼던 거랑 똑같은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놓고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출력하면 되겠죠. print 점수 퍼센테이지 3D로 하고요. 한 두 칸 띄고 등급 퍼센테이지 뭐가 돼야 됩니까? S가 돼야겠죠. 왜 S인지 이해 가시죠? 점수는 KOR 점수가 될 거고요. 등급은 result에 들어있겠죠. result KOR에 들어있겠죠. 연가로가 두 개이니까 닫은 가로도 두 개여야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확인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레이드 2도 완성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define 그레이드 2. 자, 이번에는 10명의 점수를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10명의 점수를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new list로 하겠습니다. new list. 리스트 그릇이니까요. 얘는 정수형 그릇인 거고요. 얘는 리스트 그릇인 겁니다. 리스트 그릇. 자, 그래 놓고 이제 아까 전에는 메인에서 포문을 돌렸는데 그레이드 2에서는 함수에서 포문을 돌리자. 이제 바로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점수를 하나씩 받아서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그릇에다 하나씩 채워 넣었던 거. 10명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그릇에 이런 형태로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는 그런 거 해봤었죠? 바로 그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릇에다 담아 놓을 점수들을 등급을 담아 놓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이퀄 빈 리스트 그릇을 하나 준비해 놓고 for 자, A로 할까요? X로 할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의미 있게 점수 in new list. 자, new list에는 수학 점수를 줬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들어있는 그릇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90이 처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 85, 61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가겠죠. 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 점수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 찾는 기능이 요거네요.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릇의 이름도 점수로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집어넣는데 들여쓰기 규칙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들여쓰기 규칙을 맞춰주시면 첫 번째 학생의 점수에 대해서 등급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점수 가져와서 두 번째 학생의 점수 등급을 구하고 그래서 차례차례 쭉 구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의 점수를 구한 것을 그릇에다 담아야 되겠죠. 자, 그릇에다 담기 위해서 여기는 그레이드로 하면 안 되고요. 임시 그릇이 참 실수했네요. 일단 A로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어차피 되돌릴 건데요.
괜히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임시 그릇의 의미로 temporary의 약자로 TMP로 하겠습니다. TMP. 자, 그렇게 한 후 이제 뭐 하면 됩니까? grade AD. 왜 이러죠? 왜 이러죠? RAD grade.append 뭘 하면 됩니까? temp.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학생의 등급구에서 바로 빈 그릇에다가 담고, 다시 두 번째 학생의 또 등급구에서 담고, 세 번째 학생의 쭉 과정을 반복해서 그레이드라는 그릇에 다 채워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 채워지면 이제 return grade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출한 부분에 가서 아까는 국어 점수에 대해서는 그레이드 1을 했는데 수학 점수는 그레이드 2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학 점수는 result math equal 그레이드 2 수학 점수가 담겨져 있는 그릇 math score. 수학 점수가 담겨져 있는 그릇을 그레이드 2라는 친구한테 전달을 해주면 얘가 10명의 등급을 다 구해서 다시 전달해 주겠죠? 그 전달한 게 result math에 들어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print 등급 그러면은 등급 점수도 보일까요? 점수 뭐죠? 매스 점수 등급 등급은 result math가 되겠죠. 그렇죠? 10명의 점수가 담겨져 있는 이게 여기 아니죠? 10명의 수학 점수가 담겨져 있는 건 매스 스코어. 그리고 10명의 수학 점수의 등급이 담겨져 있는 것은 리절트 매스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이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1, 2, 3, 4는 다 할 필요 없고요. 5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5번 했더니 그레이드 1에 대한 이 점수는 등급이 뭐다 쭉 잘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append인데 스페링이 틀렸나 보네요. ENT가 빠졌네요. 자, 다시 실행시켜 보시고 자, 5번 자, 보는 바와 같이 나왔고 이쪽으로 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 결과가 다른 화면으로 자꾸 가네요. 자, 보시면 자, 등급 선택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자, 이 부분은 그레이드 1에 의해서 수행된 결과이고 이 부분은 그레이드 2에 의해서 수행된 결과에 되겠죠. 자, 뭐 보기가 조금 나빠서 이거를 나누는 게 좋겠네요. 굳이 한 줄에다가 다 보여주기보다는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이에다가
n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긴 하는데요.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코드는 깨끗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프린트 다시 번거로워도 한 번 더 써주는 게 보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한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오버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실습 7-5 등급 구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포문을 메인 쪽에서 돌릴 것이냐, 아니면 보는 바와 같이 포문을 함수 쪽에서 돌릴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내부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씩 변화를 시켜서 했을 뿐이지 별다른 지금까지 배운 내용하고 전혀 새로운 내용을 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지점에서 요거를 코드를 조금 더 간략화 시킬까요? 자, TEMP라는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그거를 어펜드 시켜서 그릇에다 굳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바로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코드를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고 괜히 더 헷갈리기만 하잖아요. 이게 훨씬 더 이해도 쉽고 코드도 짧아졌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축약을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됐죠? 자, 여기까지가 교재 7-5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한 학기 동안 파이썬 온라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교재 그 7-4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보시고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간단하니까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